교재 148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사후기속이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사후기속이의. 이 사후기속이의라고 하는 거는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 가산요소에서도 등장해요. 동일하고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 양쪽에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격 배제 사유, 가산요소. 그래서 그 말인즉슨 평가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니까 지금 한 번에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가산요소 측면에 갔을 때는 그냥 복습만 가볍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후기속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용어에서 사후는 수입 이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후라 해서 뭐 사망 이런 게 아니고 뭐 죽었다 이런 게 아니고 수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귀속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이렇게 거래를 하면 여기가 이제 세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세일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거 여기서 판매자가 한국에서 거기서 발생한 게 리세일이 있죠, 여기서. 그래서 리세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재판매, 전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전매에 따른 금액이 여기서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이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되돌아간다 라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런 상황 하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는 어떻게 됐을 거냐,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이 거래가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대부분이. 어떤 거래에서 이러냐면은 대부분 시장을 침투할 때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하나 런칭을 했는데 한국 시장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한국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한국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잘 팔릴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한국 시장에 진출은 하고 싶으니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일단 한번 구매자한테 팔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원가는 원래 좀 비싼데 너한테 $100 정도 일단 한번 팔아볼게. 그래서 너가 여기서 마케팅도 잘 하고 어떻게 해서 한번 리세일을 한번 잘 해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그 수익의 일부를 우리한테 쉐어해줘. 이런 거래예요. 충분히 무역 거래에서 있을 수 있겠죠, 시장 침투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 주고받았던 이 거래, 이 처음에 딱 그 제시했던 이 $100라고 하는 이 가격은 양 당사자가 최초 합의된 가격은 맞지만 이 가격 안에는 향후에 나중에 지급될 이익의 일부가 빠져있는 거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완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이익까지가 모두가 나중에 지급이 되고 나야 1번, 첫 번째 지급, 두 번째, 향후 지급해서 두 가지를 합의되어야, 그래야 거래 가격이 완전해지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장치가 없으면 어떤 거래를 악용할 수 있을까요? 사후기속이익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수입할 땐 가격은 극단적으로 낮게 설정을 하고, 이 시장 침투 목적이 아니라도 극단적으로 낮게 설정한 다음에 본지사 간의 거래든 뭐든 거래돼서 얘가 판매를 많이 하고 나서 그 수익의 일부를 보존하는 형태로 계속 나중에 사후 지급 형태를 해버린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다 저가 신고 되겠네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주는 것도 실질을 봤을 때, 거래의 실질을 봤을 때 이 물건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가정하에 이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같이 포함해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 처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중에 주는 이 금액 있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주는 이 이익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가세 가격에 더해질 거냐, 포함될 거냐라고 보면 거래 가격의 구조를 볼 때 일방법에서 거래 가격은 실제 지급 가격 더하기 법정 가산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급 가격 안에는 직접 지급액과 간접 지급액이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 조건 또는 사정은 여기 부분 간접 지급액으로 해서 치유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후기속이익은 어떻게 치유하냐,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요. 가산요소. 그래서 나중에 배울 수용, 생, 권, 사, 운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 이 사가 사후기속이익이거든요. 이 6가지의 가산요소 중에 하나가 사후기속이익이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리세일, 전매를 하고 나서 생긴 수익의 일부를 쉐어해 준다고 한다면 법정 가산요소의 하나로 포착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더해져서 실제 지급 가격에
더해지고 거래 가격의 일부가 되는 형태로 평가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보면 사후기속이익이라는 하는 비용이 시험 문제에 떴어요. 만약에 사후기속이익이 시험 문제에 뜨면 이렇게 평가 처리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가산 조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수량화 될 수 있는 금액이 맞나? 라고 했을 때 맞다 라고 하면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방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가산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일방법을 적용할 때는 가산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법정 가산 요소의 일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평가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아, 사후기속이 있었는데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가 없어요. 아, 뭔가 향후에 쉐어해주는 이익들이 발생을 하고 분명히 가격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수량할 수가 없다면 그럴 때는 뭐 하자? 2에서 6방법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평가 처리하자. 그래서 두 가지가 평가 처리가 달라진다. 그래서 요때는 그래서 주제로 보면 거래 가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가 처리는 나누어지는데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라는 배경 지식을 가시고 한번 총론 한번 봐보죠. 해당 수입 물품을 수입을 하고 나서, 그쵸, 여기서 일단 우리나라의 물건을 가지고 오고 나서 전매하거나 처분하거나 또는 사용하고 나서 얻어진 수익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판매자에게. 그래서 판매자에게 직접 줄 수도 있고요. 판매자에게 직접은 안 주더라도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주는 제3자에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 가격은 채택할 수 기본적으로 없다. 이렇게 주게 되면은 결국엔 물품 가격이 다운됐고 분산해서 주는 거니까 채택 그 가격 자체를 못한다. 그리고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수입 물품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판매 대금이나 임대료, 사용료 등을 말한다. 요거는 뭐냐면 사후기속이익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그 금액 자체는 해당 수입 물품이 와서 어떠한 처리가 되는 것들을 말해요. 그 물건 자체가 전매되거나 처분되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그 물건 자체가 전매되는 게 아닌 해당 수입 물품이 국내 기업에 현물 출자하고 받는 주식 배당금 등은 포함되지가 않는 거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면 거래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 기계를 이렇게 보냈어요. 기계를 보냈는데 이 기계가 여기서 처분되는 거, 사용되는 거, 이러한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의 일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사후기속 이익이 맞아요. 왜? 이 물건 자체가 와서 여기서 어떤 행위를 했잖아요. 쟁점 수입 물품이 처분되거나 사용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식 배당금이나 뭐 그런 그 현물 출자에 따른 과실들이 발생했다면 이런 거래들 똑같이 기계를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에서 얘가 이제 주식회사였던 거죠. 주식회사였다면 이 주식회사들은 보통 어떤 행위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그 배당을 하죠. 연배당을 하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분기마다 배당도 하고 뭐 반기마다 배당도 하고 그래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이렇게 환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기계를 이렇게 보냈고 얘가 이 기계 여기서 사용도 하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근데 얘가 기계뿐만 아니고 얘는 여러 가지 사업군이 있어서 사업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하필이면 또 얘가 얘의 주식을 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뭐 삼성전자 뭐 이러면 갖고 있을 수 있죠, 주식을. 그래서 갖고 있으니까 얘가 배당을 했어요. 배당을 해서 이렇게 수익의 일부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중에 주는 이런 배당도 이 기계 가격의 일부인 사후기속이익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계 자체를 전매하거나 처분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들이 사후기속이익인데 이거는 얘가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기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전체 과실에 대해서 일부를 주주로서 배당한 거니까 이 물건을 판매한 거랑 이 배당을 받는 거랑은 뭐가 없다? 관련이 없는 거예요. 관련성이. 그래서 사후기속이익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냐 없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나옵니다. 평가 처리에서. 그래서 이런 주식 배당금 같은 것들은 사후기속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